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의 반등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자, 여전히 혼란스럽고 하반기에 뒤바뀌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 시장 안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 투자의 키위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조금 이따가 해결책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우리 전영욱 전문가님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영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외부적인 이슈로는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뭐 외부적인 이슈로 봤을 때 뭐 금리라던가 아니면 내부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주환원도 뭐 노이즈로 조금은 작용하겠지만 결국 저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들도 결국에선 주주환원 규모라던가 아니면 내년 이후 실적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마냥 계속 악재라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한미약품이라는 이제 종목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오늘 한미약품은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었죠. 뭐 제넨텍하고 최대 이제 3조 5천억 규모의 비만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한미약품이 됐든 뭐 다른 전반적인 제약 관련주들 보면은 상당히 기분 좋게 좀 상승 출발해주고 나타났었는데 저는 오늘 한미약품에 대한 상승을 그냥 단순하게 기술 수출 하나만 터져서 상한가 갔다 이것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최근에 시장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는데 최근 뭐 기술주라거나 아니면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은 또 커졌죠.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이제 뭐 지난주에 약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곧바로 다시 반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도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의 관심들이 조금씩은 또 이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약 바이오들을 볼 때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할 측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서는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제약 바이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임상한다거나 그 임상에 대한 결과 나온다 1상, 2상 하면서 그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엄청 급등했다가 다시 재료가 끝나게 되면은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실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이제 성장하고 그 영업이익이 또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 자체를 키워나가는 그런 제약 기업들이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제약 바이오를 무조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실적 성장에 또 신약 가치까지 같이 붙는 기업들을 골라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오늘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재료가 하나 보여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또 어디겠습니까? 비만 치료제 쪽이었잖아요. 지금 뭐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 제외하고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돈이 몰리는 분야잖아요. 근데 한미약품이 그냥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제네텍하고 3조 5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게 최대 계약 금액이 전부 다 갑자기 한미약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개발 단계 허가라던가 상업화 과정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조를 그대로 당장 실적에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한가로 또 반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비만 신약에 대한 기술 가치가 실제로 계약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약품 주가가 사실은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우리 주봉치로 보면은 2월 달까지는 상당히 강했어요. 다만 우리나라 강세장이 이제 3월 이후에 전쟁 이슈 있고 나서 4, 5월 달에서 반등폭을 줬을 때는 그때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오랜 기간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곡전 대비 이제 또 조정 기간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최근에서는 뭐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또 수렴하는 그런 이제 모양들도 많이 나와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윗꼬리를 달고 밀린 게 아니라 상한가를 끝까지 이제 유지하면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수급의 힘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미약품이 비만 신약 하나만 하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이전 사업에서도 실적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전에 뭐 북경 한미에서도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지만 여기서도 결국에서는 고마진이나 고가의약품에 대한 처방 확대로 추가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을 보는 포인트가 계속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 사업에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었고 여기에 비만 치료제라는 글로벌 성장 능력이 붙었고 또 이번에서는 그 기술력을 실제 대규모 기술 수출을 계약으로 증명을 했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상한가가 그냥 하루짜리 급등으로 끝날지 이것보다도 한미약품에 대한 기업 가치를 시장이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나왔다고 사실은 내일 바로 따라붙는 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번 쉬어가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오늘 만들어 놓은 강한 상승 흐름을 어디서 지지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종가 부분을 또 무너뜨리지 않고 상한가를 유지한 채 거래량을 소화하면서 버텨준다면 단기 수급도 계속 붙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제 내일 또 강하게 갭을 한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한 번의 눌림을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미약품을 그냥 뭐 많이 빠진 제약주라고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비만 치료제 그리고 글로벌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시장에서 한미약품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자체보다 앞으로 추가 기술 수출이나 임상 진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북경한미를 포함한 이전 사업에 대한 실적 성장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오늘 들어온 강한 수급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미약품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종목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또 함께 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잖아요. 한미약품도 한미약품이지만 우리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생명이라는 종목인데 기존에 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미래에셋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강한 탄력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미래에셋 생명은 좀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급락장이어서 다 같이 좀 급락을 했다 쳐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곧바로 그 음봉을 또 양봉으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어요.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냥 볼 때 보험주다. 분위기가 좋아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미래에셋 생명을 말씀드린 게 실적 턴어라운드하고 금리 그리고 수급에 대한 측면에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사실 보험금 예실차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서도 미래에셋 생명을 제가 급등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1분기 예실차가 177억에 대한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 손익에 대한 부담이 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이미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게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에서 주가가 또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예실차가 또 정상화가 된다면 그동안 실적으로 눌려 있었던 보험 손익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 손익이 좀 부진했는데도 1분기 당기 순이익이 500억으로 전년 대비 거의 많이 10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럼 투자 순이익이 또 100% 이상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또 받쳐졌기 때문에 결국 투자 손익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보험 손익까지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은 미래에셋 생명을 좀 더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뭐 미국 장기 금리가 항상 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신규 채권이라던가 재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금리 상승이 무조건 보험사에서 호재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또 미래에셋 생명을 봐야 될 이유 중 하나로 또 찾았었고 또 마지막에서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최근에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기관에서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상당했죠.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인 7월 말부터는 계속 연속적인 기관에 대한 순매수가 들었어요. 제가 오늘 시장 이야기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혹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고 기관에서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종목분들로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중 하나가 미래에셋 생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개인 수급이 아니라 긴 호흡에 대한 기관 자금이 계속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그냥 뭐 갑자기 뭐 지난주에 의해서 오늘도 상승이 그냥 하락장이었는데 그냥 나온 움직임은 아니다. 그래서 예실차 정상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하고 금리 환경 그리고 이제 수급까지 연기금에 대한 수급과 기관에 대한 수급까지도 더해져서 오늘의 좀 이제 기분 좋은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